2026년 4월 세계적인 디자인의 본고장이라 불리는 이탈리아 밀라노는 전례 없는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 현대자동차가 신차 한 대를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순간 현장에는 거대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주인공은 오직 유럽 시장만을 겨냥해 극비리에 개발된 소형 해치백 스타일의 전기차 아이오닉 3였습니다. 공기 저항을 극도로 낮춘 매끈한 곡선과 동급 최고 수준의 적재 능력을 자랑하는 디자인은 그 자체로 완벽한 예술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 세계 자동차 업계와 외신들이 경악한 진짜 이유는 차량의 외관이 아닌 그 보닛 아래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이오닉 3의 심장, 즉 차량에 흐르는 전기적 혈류를 공급하는 동력원이 그동안 현대차가 고집해온 기존의 배터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단한 금속 케이스로 감싸여 마치 도시락통을 연상시키는 다름 아닌 삼성 SDI의 로고가 선명히 박힌 각형 배터리였습니다. 이 극적인 장면은 단순한 부품 사고 팔기식의 평범한 비즈니스 거래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산업 역사를 새로 쓰는 거대한 서막이자 전 세계 전기차 및 배터리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는 거대한 공룡을 향해 던진 가장 강력하고도 벼락 같은 선전포고였습니다. 이 역사적인 동맹이 결성되기 직전인 2026년 1분기, 한국 산업계 전체는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거대한 충격과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성적표가 공개되자마자 모든 언론과 전문가들은 탄식을 뱉어내야만 중국의 단 한 회사, 캐틀이라는 거대 기업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 무려 40.7%라는 경이적이면서도 숨막히는 숫자를 찍어내며 전 세계를 독점하다시피 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끔찍한 현실은 캐틀을 필두로 한 중국계 기업들의 점유율을 모두 합치면 전 세계 시장의 70%를 훌쩍 넘어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때 글로벌 무대를 호령하며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자 미래 먹거리로 손꼽혔던 이른바 K배터리의 주역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그리고 삼성 SDI는 중국이 들이운 거대한 그림자에 가려져 좀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파르게 성장하던 전기차 시장마저 일시적인 수요 정체기인 캐즘 현상에 직면하면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적자를 감당하며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절망적인 숫자가 대한민국 경제의 목을 죄어오던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한국을 대표하는 두 개의 거대한 축이 조용히,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자존심이자 글로벌 완성차 탑티어인 현대자동차와 독보적인 배터리 기술력을 품은 삼성 SDI의 결합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터져나온 가장 극적인 연합전선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거인의 만남을 무서운 동맹이라고 부르며 전 세계, 심지어 독주 체제를 굳히던 중국마저 긴장하며 주목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번 협력을 단순히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인 침체기, 즉 전기차 겨울을 각자 살아남기 위해 급조된 일시적인 방어책 정도로 치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동맹이 가진 진짜 파괴력을 지극히 단편적으로만 바라본 오해에 불과합니다. 이번 결단은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단순한 생존 전략이 아니라 공급망을 무기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려는 중국의 독점적 폭주에 거대한 폭탄을 제거하는 폭탄 해체 작업과도 같습니다. 나아가 이들의 시선은 현재의 전기차 시장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며 머지않아 인류의 삶을 통째로 바꿀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형태를 한 채 우리 곁을 걸어다닐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대이자 배터리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전고체 배터리의 세계입니다. 한쪽은 세계 최고 수준의 모빌리티 및 로봇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그 로봇을 살아 움직이게 할 완벽한 심장 기술을 쥐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의 만남은 전기차라는 현재의 전장을 넘어 다음 세대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거대한 미래 권력의 재편입니다. 테슬라가 배터리와 로봇을 홀로 독식하려는 거만한 행보에 맞서 대한민국 최강의 두 가문이 각자의 전문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려 가장 영리하고도 무서운 방식으로 전 세계 산업의 역사의 바퀴를 새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동맹이 지닌 진정한 파괴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그룹이 무려 수십 년간 서로를 격렬히 의식하며 쌓아온 깊은 앙금의 역사를 먼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삼성과 현대라는 두 이름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기 내내 한 하늘 아래 함께 존재할 수 없는 한 지붕 두 호랑이와 같았습니다. 이러한 숙명적 라이벌 의식의 뿌리는 두 그룹을 일구어낸 창업주 시절에 서로 완전히 상반된 경영 철학과 유전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삼성을 창업한 고 이병철 회장은 고도의 정밀함과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업을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치밀한 계획 아래 추진했으며 마치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미세한 반도체 프로세서처럼 극도의 조직적 규율과 세련된 완벽함을 사랑했습니다. 반면 현대의 창업주 고정주영 회장은 거친 현장을 누비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낸 저돌적인 야생마 같았습니다. 라는 특유의 명언을 던지며 불도저처럼 사업을 밀어붙였습니다. 이처럼 한쪽은 냉철한 머리로, 다른 한쪽은 뜨거운 심장으로 가문의 제국을 건설했기에 두 거인은 본능적으로 서로를 강하게 견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성이 첨단 반도체 기술로 세계 무대에서 치고 나가면 현대는 곧바로 전자사업에 뛰어들어 그 뒤를 맹렬히 추격했습니다. 두 가문 중 한쪽이 새로운 미래 영역에 깃발을 꽂으려 하면 다른 한쪽은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방어벽을 세우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수십 년간 한반도 산업계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긴장 관계를 너머두 그룹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고 영원히 마주보지 않을 평행선으로 밀어버린 결정적인 사건이 1990년대에 터지게 됩니다. 그것은 한국 재계 역사상 가장 극적인 드라마로 꼽히는 삼성자동차의 출범이었습니다. 당시 삼성을 이끌던 고 이건희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지독한 자동차 마니아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슈퍼카를 수집하는 취미 수준을 넘어 자동차야말로 수만 개의 첨단 부품과 하이테크 기술이 집약된 제조업에 꽂히자 미래 산업의 결정체라는 확고한 신념을 품고 있었습니다. 막강한 자금력과 브랜드 파워를 앞세운 삼성의 진출은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의 절대적 지배자이자 맏형이었던 현대차그룹의 심장부를 직격했습니다. 자신들의 신성한 성역이자 안방의 가장 치명적인 포식자가 들어온 것을 본 현대차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방어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거대했던 삼성의 자동차 꿈은 야속하게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 전체를 파산 위기로 몰고 간 IMF 외환위기라는 전대미문의 경제폭풍이 한반도를 덮쳤기 때문입니다. 천문학적인 부채와 부지 비용은 삼성그룹 전체의 발목을 잡았고 결국 출범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 프랑스 르노그룹에 매각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삼성이 역사상 공식적으로 실패를 인정한 거의 유일한 사업이자 지울 수 없는 가장 뼈아픈 흑역사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치명적인 사건은 두 그룹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거대한 감정의 골과 깊은 불신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현대차의 머릿속에는 삼성이 언제든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기 위해 자동차 시장을 다시 노릴 수 있다는 선명한 경계심이 낙인처럼 찍혔고 이후 두 거인은 서로를 철저히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었던 이 보이지 않는 성벽은 전기차 시대가 도래한 이후에도 굳건하게 유지되었습니다. 현대차는 전 세계에 수출할 전기차를 대량 생산하면서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삼성 SDI의 배터리를 철저하게 배제했습니다. 대신 다소 부풀어 오를 위험이 있더라도 오랫동안 단골 관계를 유지해온 LG에너지솔루션이나 SK온의 파우치형 배터리를 선택했고 심지어 거대한 경쟁국인 중국의 캐틀 제품까지 받았으면서도 삼성의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현대차에 손을 내미는 대신 BMW나 아우디 같은 유럽의 고급 완성차 브랜드들을 찾아가 외롭게 기술력을 증명하며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개의 거대한 축이 서로를 완전히 지워버린 채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온 지 어느덧 20년이 넘는 긴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견고했던 20년의 얼음벽을 단숨에 녹이고 한국 산업계의 역사를 뒤바꾼 결정적인 계기는 역설적이게도 외부에서 불어닥친 생존의 위기였습니다. 중국의 캐틀을 필두로 한 중국계 배터리 기업들은 거대한 자국 시장과 정부의 전폭적인 보조금을 등에 업고 전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독점하는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점유율의 덫은 단순히 숫자의 우위를 넘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강력한 경제적, 정치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배터리 공급망이 특정 국가에 이토록 비정상적으로 종속되면서 제조원과 통제권은 물론 미래차 주도권까지 통째기인 캐즘의 늪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수요가 차갑게 식어버리자 바로 전해인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 배터리 3사는 공장 가동률 저하와 재고 누적으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사상 최악의 빙하기를 버텨내야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중국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대한민국 제조업의 두 축인 자동차와 배터리가 동시에 공멸할 수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이 팽팽하게 고조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파국으로 치닫던 흐름을 완전히 되돌린 위대한 반전의 서막은 사실 2020년 5월 충청남도 천안에 위치한 삼성 SDI 사업장에서 매우 극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두 그룹 사이에 처져 있던 금기의 바리케이드가 무너진 것은 현대차 그룹의 젊은 총수 정의선 회장의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발걸음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현대차 그룹을 이끌게 된 정의선 회장은 가문의 해묵은 감정이나 과거의 패배주의적 경계심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미래 생존만을 바라보며 홀로 삼성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현대차의 총수가 삼성의 공식 사업장을 방문한 것은 대한민국 재계 역사상 전례가 없는 사상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상징적인 장면은 단순히 두 재벌 총수의 만남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를 지배하던 F산, 오너 3세, 세대로의 완벽한 세대 교체와 체질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들은 선대가 가졌던 자동차 잔혹사의 앙금이나 감정적 소모전에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철저히 실리와 국익을 추구하는 실용주의적 융합 DNA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유령에게 발목을 잡혀 미래를 이룰 수 없다는 두 젊은 리더의 결단이 마침내 무거운 침묵을 깨뜨린 것입니다. 이날 천안 공장의 삼엄한 보안 속에서 진행된 비공개 회동의 내용은 눈앞의 이익을 다투는 단기적 거래가 아니었기에 더욱 묵직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당장 몇 년간 쓰고 버릴 흔한 배터리의 단가나 공급 물량을 논하는 근시안적 대화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이재용 회장의 직접적인 안내를 받으며 삼성의 최첨단 배터리 생산 라인을 구석구석 살핀 뒤 아직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꿈의 기술, 즉 10년 뒤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완전히 재편할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의 연구 개발, 현황에 대한 심도 있는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바꾸어 화재의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에너지 밀도를 한계까지 끌어올리는 이 마법 같은 기술의 청사진을 공유하며 두 사람은 이미 머릿속으로 같은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깊었던 만큼 화해의 깊이는 더 깊었고 그들의 시선은 이미 전기차를 넘어 저 멀리 인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2020년 천안에서 나누었던 이 뜨거운 무언의 약속은 3년 뒤인 2026년 밀라노에서 아이오닉 3라는 경이로운 실체로 전 세계 앞에 당당히 증명되며 역사적 대전환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밀라노에서 화려하게 베일을 벗은 아이오닉 3는 단순히 두 그룹의 화해를 기념하는 상징적 결과물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글로벌 패권 전략의 첫 번째 발송이었습니다. 현대차가 첫 합작품의 무대로 내수 시장이 아닌 유럽을 선택하고 소형 해치백 스타일을 채택한 배경에는 매우 영리한 현지 맞춤형 노림수가 숨어 있습니다. 유럽은 좁은 골목이 많고 실용성을 중시하여 전통적으로 해치백 모델의 인기가 압도적인 시장이며 환경 규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전장입니다. 현대차는 이 거대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완벽한 공급망 내재화와 현지화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헝가리에 위치한 삼성 SDI 공장에서 최첨단 배터리셀을 생산하면 이를 인근에 위치한 현대차의 튀르키예 공장으로 이송하여 차량에 최종 조립하는 일사불란한 벨트를 완성한 것입니다. 이는 물류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영내 생산 규제를 완벽하게 우회하는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기술적 성취 또한 놀라웠는데 아이오닉 3는 고작 61kWh라는 경이적인 주행거리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직선거리가 약 400km임을 감안할 때 한 번의 완충만으로 한반도 남단을 종단하고도 남는 압도적인 효율성이며 중소형 전기차의 한계를 완전히 깨부순 혁신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적인 성능 향상의 이면에는 전기차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뿌리째 바꾸어 놓은 이른바 기하학적 형태의 혁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는 가공 형태에 따라 크게 비닐봉지처럼 납작한 파우치형, 음료수 캔 모양의 원통형, 그리고 도시락통처럼 반듯한 금속 상자 모양의 각형 배터리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지난 수년간 현대차는 에너지를 빽빽하게 담을 수 있고 공간 성형이 자유롭다는 장점 때문에 주로 파우치형 배터리를 고집스럽게 채택해 왔습니다. 하지만 파우치형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극도로 취약하고 배터리 내부 가스로 인해 외관이 부풀어 오르는 스웰링 현상이라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안고 있었습니다. 차량의 수명과 직결되는 이 위험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현대차가 전격 도입한 구조적 구원투수가 바로 삼성 SDI가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공 기술을 보유한 각형 배터리였습니다. 단단한 알루미늄 금속 케이스로 내부 셀을 빈틈없이 감싼 각형 배터리는 차량 충돌 시에도 변형이 거의 없고 열 관리와 방열 성능이 압도적으로 우수하여 화재 발생 가능성을 극도로 낮춰줍니다. 사각형 모양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릴 수 있어 차량 하부 공간을 극한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기존의 단일 형태 의존증에서 벗어나 배터리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함으로써 특정 공급선에 목줄이 잡히는 리스크를 완벽히 분산하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현명한 선택을 내린 것입니다. 연합군이 장착한 진짜 최종 병기는 삼성 SDI가 오랜 연구 끝에 완성한 6세대 각형 배터리인 P6였습니다. 에너지를 담는 핵심인 양극재의 니켈 비중을 무려 91%까지 끌어올려 에너지 효율을 극한으로 고정했고, 음극에는 삼성만의 독자적인 실리콘 소재를 나노 단위로 배합하여 충전 속도와 용량을 동시에 사로잡았습니다. 쉽게 말해 똑같은 부피와 무게를 유지하면서도 훨씬 더 적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더 멀리 갈 수 있는 배터리 공학의 정수를 구현해낸 것입니다. 크기는 작아지고 무게는 가벼워졌으나 성능은 배로 뛰니 P6. 두 회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진 이번 계약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무려 7년이라는 장기적인 타임라인을 관통합니다. 공급 규모는 총 전력량 기준 40기가와트에 달하며 이는 전기차 50만 대를 한꺼번에 굴릴 수 있는 천문학적인 물량입니다. 단일 기업이 완성차 브랜드의 특정 권역 전기차 물량을 이토록 오랜 기간 통째로 전담하는 것은 세계 제조업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이는 두 공룡의 결합이 단순한 일회성 제휴가 아닌 미래 시장의 패권을 완벽히 양분하겠다는 장기적 동맹 체제임을 공고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3의 성공적인 데뷔는 두 거인이 설계한 거대한 청사진의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전 세계 산업계가 이 연합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전기차 너머에 있는 미개척의 영토, 바로 로봇 시장을 통째로 장악하겠다는 야심찬 도발에 있습니다. 현재 2026년은 인류 산업 역사에서 인공지능과 기계공학이 결합한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의 원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자신들이 개발한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를 올해부터 공장에 전격 투입하겠다고 호언장담했고, 이러한 거대한 문명의 전환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거인 역시 미래 권력을 향한 역대급 배팅을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수년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전격 인수하며 로봇의 영혼과 근육에 해당하는 세계적 독점 기술을 손에 넣었습니다. 인터넷을 달군 로봇계 스팟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공중제비를 도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바로 그들의 무기였으며, 자체 로보틱스 랩을 통해 안내 로봇, 다리, 자율주행 이동 플랫폼 모베드, 그리고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인 엑스블 숄더까지 완벽한 양산 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에 질세라 삼성전자 역시 국내 최고의 로봇 플랫폼 기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하며 인간형 로봇 시장의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바야흐로 글로벌 로봇 대전의 한복판에서 두 가문은 이미 세상을 지배할 모든 패를 쥐고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로봇 혁명의 전면전 이면에는 그동안 그 누구도 쉽게 해결하지 못했던 치명적이고도 골치 아픈 기술적 한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봇의 움직임을 지속시킬 전용 심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빌려온 심장의 위기였습니다. 놀랍게도 최근까지 전 세계 그 어떤 배터리 기업도 오직 로봇만을 위한 전용 배터리를 대량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최첨단 AI 기술이 탑재된 수억 원짜리 휴머노이드 로봇들조차 전동 드릴 같은 공구나 전동 킥보드, 혹은 전기 자전거에 쓰이던 범용 배터리를 내부 공간에 억지로 구겨 넣어 사용해야 하는 굴욕적인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움직임의 제어와 설계를 방해하는 극단적인 디자인의 딜레마가 발생했습니다. 인간처럼 다각도로 관절을 꺾고 복잡한 내부 배선을 품어야 하는 로봇의 신체 구조상 배터리가 들어갈 공간은 극도로 비좁고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봇의 활동 시간을 늘리기 위해 배터리 용량을 키우면 무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로봇이 자신의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거나 한 걸음도 제대로 떼지 못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반대로 로봇의 보행을 위해 배터리 무게를 줄이면 가동 시간이 고작 수십 분에 불과해 현장에 투입되자마자 방전되어 버리는 치명적인 임종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기계공학의 기적이라 불리는 로봇들이 정작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 무용지물로 전락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진퇴양난의 교착 상태를 깨부수기 위해 두 거인은 2025년 2월 경기도 의왕에 위치한 현대차그룹 연구소에서 다시 한번 굳건하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번 협약의 목적은 전기차가 아닌 오직 로봇만을 위한 전용 배터리의 공동 개발이었습니다. 이는 세계 에너지 시장과 로봇 공학의 판도를 흔든 위대한 구원의 결단이었습니다.
배터리 분야에서 글로벌 탑티어의 기술력을 보유한 삼성 SDI와 수십 년간 로봇을 직접 제조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운영하며 독보적인 메커니즘 노노하우를 쌓아온 현대차 기아 로보틱스 랩의 만남은 그 자체로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양사의 목표는 단 하나, 좁은 공간에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에너지를 뿜어내는 초고밀도 배터리를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삼성 SDI는 로봇 신체의 굴곡진 틈새와 관절 구조에 맞춰 마치 유기적인 생명체의 장기처럼 유연하게 휘어지고 배치될 수 있는 특수 고용량 소재 및 맞춤형 셀 가공 기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현대차는 이 혁신적인 배터리가 실제 인간형 로봇과 서비스 로봇의 복잡한 움직임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검증하고 최적화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쪽은 우주 최고 수준의 에너지 달인이고 다른 한쪽은 기계 제어의 신이었기에 이들의 연합은 단숨에 글로벌 경쟁사들을 압도했습니다. 테슬라가 거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배터리와 로봇을 혼자서 다 해먹으려는 독점적 행보를 보일 때 대한민국은 각 분야의 절대 강자가 힘을 합쳐 가장 효율적이고도 침투력 높은 방식으로 응수하며 전 세계 로봇 산업의 심장부로 진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삼성과 현대차 동맹이 그리는 대담한 시나리오의 정점에는 기존 배터리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엎고 경쟁자들을 단숨에 제압할 궁극의 마스터키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꿈의 에너지라 불리는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의 완성입니다. 현재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내부에 출렁이는 액체 전해질을 품고 있어 외부 충격이나 과열 시 폭발적인 화재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반면 전고체 배터리는 이 위험한 액체를 아주 단단하고 안정적인 고체 전해질로 대체하여 화재와 폭발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비유하자면 흔들리는 물통을 단단한 젤리나 얼음 형태로 얼려버린 것과 같아서 송곳으로 찌르거나 강한 충격을 가해도 불이 나지 않는 절대적인 안전성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동일한 부피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꽉꽉 채워 넣을 수 있어 배터리 공학의 종착지로 불립니다. 이 파괴적인 기술의 글로벌 선두주자가 바로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는 전 세계 주요 배터리 기업 중 가장 공격적이고 구체적인 2027년 양산 계획을 선포하며 시장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8년 출시를 목표로 맹추격 중인 일본의 도요타나 아직 시험 생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중국 기업들의 추격을 따돌리는 가장 과감한 행보이며 이 놀라운 첨단 기술의 상용화 단계는 6년 전인 2020년 천안에서 두 젊은 총수가 만났던 그 역사적인 날과 운명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당시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이 위험을 무릅쓰고 삼성의 심장부로 찾아가 이재용 회장에게 직접 브리핑을 받았던 핵심 내용이 바로 이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 청사진이었습니다. 두 리더는 이미 그 시절부터 눈앞의 전기차 판매량 싸움을 넘어 신인류의 패러다임을 바꿀 거대한 기술 권력의 융합을 예견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전고체 배터리가 완성되었을 때 그 첫 번째 무대가 전기차가 아닌 휴머노이드 로봇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로봇은 인간의 생활 공간 깊숙이 들어와 밀접하게 상호작용해야 하므로 아주 작은 화재나 폭발 가능성도 절대 허용되지 않는 완벽한 안전성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가볍고 작은 부피로도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뿜으며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가동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야말로 로봇에게 무한한 생명력을 부여할 가장 완벽한 심장입니다. 결국 2020년 천안에서의 만남은 먼 미래에 인간과 로봇이 안전하게 공존할 세상을 설계한 위대한 예언이었으며 삼성의 독보적인 전고체 기술과 현대차의 완벽한 로봇 플랫폼이 만나는 이 지점이야말로 글로벌 독점 세력들을 한 방에 무너뜨릴 가장 무서운 결정타이 될 것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정체와 중국의 압도적인 물량 공세 속에서 삼성과 현대차가 보여준 행보는 위기 극복의 진정한 정답이 무엇인지를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삼성 SDI의 최고 경영자가 신년 메시지를 통해 강력히 강조했듯 위기를 돌파할 유일한 열쇠는 결국 기술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화려한 마케팅 대신 묵묵히 내실을 다지고 세상이 모방할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쌓아 올리는 것만이 다시 찾아올 호황의 시기를 온전히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두 거인은 이러한 기술적 본질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각자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결합하여 글로벌 무대에서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철옹성을 구축해냈습니다. 결국 이들의 위대한 연합은 단순히 두 거대 기업의 이익을 위한 비즈니스 확장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 전체에 거대한 이정표를 제시하는 국가적 자립과 자강의 완벽한 롤모델입니다.
선대에 치열했던 라이벌 의식과 수십 년간 이어져온 역사적 앙금을 과감히 털어내고 오직 국익과 미래 패권을 위해 손을 맞잡은 오너 3세들의 결단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는 거대한 자본과 자원을 무기로 전 세계 공급망을 뒤흔드는 중국의 거센 추격 파도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첨단 기술의 주도권과 중국의 거센 추격 파도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첨단 기술의 주도권과 중국의 거센 추격 파도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첨단 기술의 주도권과 중국의 거센 추격 파도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첨단 기술의 주도권과 중국의 거센 추격 파도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첨단 기술의 주도권과 중국의 거센 추격 파도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첨단 기술의 주도권과 중국의 거센 추격 파도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첨단 기술의 주도권과 중국의 거센 추격 파도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첨단 기술의 주도권과 중국의 거센 추격 파도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첨단 기술 2020년 천안의 작은 만남에서 싹던 이 무서운 동맹의 불씨는 이제 누구도 끌 수 없는 거대한 활화산이 되어 미래 산업의 지형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삼성의 심장을 달고 유럽의 도로를 힘차게 질주하기 시작한 아이오닉 4를 넘어 머지않아 인간의 안전을 책임지며 우리 가정과 일터 속을 자유롭게 걸어다닐 대한민국 로봇들의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두 거인의 위대한 동행이 만들어갈 그 다음 전설이 벌써부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